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부승찬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렇지만 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G7 다녀오셨어요. 네. 조금 시간 요즘 이렇게 정치 일정이 팍팍 진행되니까 하루만 지나가도 물어보면 좀 늦은 것 같은데 총평 그래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상견례 차원에서 잘 다녀오셨다. 네. 근데 이런 순방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아. 저는 나토 방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하. 내가 그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보는데 그 이시바 총리하고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외교부 이정관이 앉아 있더라고. 그 앉을 군번이 아닌데.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때 그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그거 직보한 충황파 그 사람이요. 난 이래 보니까 예. 거긴 차관급이 앉아야 되거든요. 예. 외교부에선 대사나. 예. 아직까지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전 자리 자리에서? 남다 그 사람이 와서 앉는 거야. 나 이거 보고서 띵 한 게. 잘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인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사람들 데리고 네, 안 돼요. 이렇게 정상회담 하나 보니까 이런 큰 사고 데서도 납니다. 이런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회담은 물론 잘 되고 격의 없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그런데 빨리 외교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지금 다음 주에도 이거 나토 네. 또 회담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대통령을 떠밀더라고 외국 나가라고. 언론에서 계속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예. 이 순방 일정이 잦아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서서히 외교 관료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고. 외국만 갔다 오면 예. 외교 관료들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대통령 순방하면서 외교부 기득권이 이게 보호되는 거라고 네. 원래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 메시지로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저 다음에는 좀 준비해서 가다듬어서 나가셔야 된다. 의전이나 초청이 등등. 나가신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15일 만에 나갔으니까 이번에. 심지어 지난주에 조선일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한미동맹의 시금석은 이재명 대통령 나토 참석 여부다. 야, 이거. 아니 이런 엉터리 기사가 이런 엉터리 기사가? 자, 부원님한테는 뭐 이것도 같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된다. 이거 네.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 네. 윤석열하고 김건희 나갔을 때하고 이 김혜경 여사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교된다. 이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일단 뭐 총평부터 하면 네. 10일 만에 나간 거잖아요. 10일 그렇죠. 만에 나갔고 그리고 이제 7월 8일이 협상 만료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입장인데 만날 수 있는 물론 못 만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못 만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의장국이 초청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캐나다 정부를 통해서 G7에 이제 초청국 대상으로 이제 참석하게 된 네.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도리 없이 가는 게 맞았다. 예, 그리고 이제 갈 수밖에 없었다. 갈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했고 추진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는 못했죠. 거기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일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네. 그리고 영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네. 캐나다도 이제 협정 서명을 30일 이후에 한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들었고, 일본은 기대에 못 미친 걸로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게 허들을 하나 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했다. 뭐 그런 거고. 근데 막 엄청 큰 허들 넘은 건 아니잖아요. 허들 하나 정도 넘은 거죠. 잘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미지 진짜 윤석열 정권에선 야당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정상 외교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정상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다자 회의에 참석하고 이럴 때마다 의전 실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거만 눈에 띄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의전이 정말 예. 중요하거든요. 말 예. 한마디 하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거의 비공개가 되고 뭐 쪼크 같은 거나 잠깐 나오고 하지만 이 의정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속된 말로 어리버리하는 거. 뭐 영국 가서도 총리 거기 관저 가는데 아, 지나갔지. 진짜 못 찾아가지고. 예, 뭐 이런 것들부터 예.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비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자존심을 팍팍 긁어버리고 네.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그런 것들은 뭐 대통령께서는 한 번 나갔지만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저는 좋았다. 좀 다행이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냥 상식이고 정상인데 그때가 비교해 보면 고개 차이 저도 그러거든요. 뭔가 불안해요. 물 밖에 내놓은 애처럼 네. 멍청한 건 아니고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다 눈에 띄었죠. 근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가요? 외교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준비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 다 보면 되잖아요. 그걸 안 따랐기 때문에 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따른 것보다는 소화를 못하는 것 소화를 같아요. 못할 수도 아니 있고. 그때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때는 그때도 그렇죠. 현지 그때도, 외교관들이 그 대통령 내외 발걸음의 속도까지 계산했다고. 야, 거기서 그런데. 저기 추모 저기 장소까지 그 걸어갔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이. 그거 다 계산해야 할 것 그런데 같은데. 직접 걸면서 다 쟀다고. 그런데 여사의 보폭을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현지 와가지고. 맞아요, 안 가게. 그게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안 가겠다는 하라는데 해야 될 거야.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있었지만은 예. 따르질 않은 거고. 어, 그거는 첫 번째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사가 다른 해외 정상들 배우자들 일정이 다 있었는데 안 가겠다는 거길 거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사진 촬영해야 될 게 잡혀 있으니까 거기 가야지. 무슨. 그 명태균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뭐 비행기 어쩌고 저쩌고 네. 그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네덜란드 경호 문제 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현지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준비를 해봐야 맞아요. 저 주광과 변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래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보이는 거죠. 멋대로 하니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은 어쩌면 그나마 하라는 대로 했다고 봐도 되네요. 아니 이번엔 다른 여지가 없었어 이거는 이거는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여지가 없었는데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했다. 일단은 트럼프를 좀 만났으면 그래도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좀 자국 일 때문에 가버렸거든요. 네. 나토에 그것 때문에 또 만나러 가야 된다 등등의 얘기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이게 데드라인이 없으면 네. 뭐 관계가 없는데 지금 뭐 물밑에서는 이제 관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을 거고 네. 우리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이제 서로 조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상들이 만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 이제 25% 관세에서 10%로 네. 보편 관세로 낮췄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 간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관료들의 입장에서야 보면은 그냥 상호 관세 25%딱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협상가들이 대통령한테 주고 대통령이 이제 딜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료 전에 트럼프를 만날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긴 한번 간다면 결국 그럼 나토를 또 가야 되는 나토에 안 오면 어떡합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토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요. 안 돼, 트럼프가. 그러니까 여기 G7 같은 판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토에 불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지금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건 불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란 문제가 어떻게 가느냐, 정말 이제 미국이 개입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나토 참석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계속해서 헤그세스 장관 같은 경우는 동맹국, 뭐 나토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제 국방비가 5%, 지난 1기 때는 이제 유럽 동맹국들의 나토 회원국들의 2%를 국방비 2% 인상, GDP의 2% 수준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또 5%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동맹국들이 정말 보기 싫은 거야. 내가 나토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괜히 거기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의원님. 지금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해지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에서의 전쟁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뉴스가 온통 이란 이스라엘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6월 17일 날 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개전된 이래 네. 역대급 폭격이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러시아가 거죠. 가진 모든 미사일 종류와 드론 종류가 다 날라왔어요. 우크라이나에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예. 그런데 6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받고 나흘 후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더 많이 죽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예요. 이쪽이 훨씬 심각합니다. 아.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느냐 하는 아하. 건데 저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우크라이나에 가던 포탄 2만 발을 아하. 빼돌려서 중동으로 보내서 아. 심지어 사드도 갖다 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젤렌스키가 된 거예요. 아. 자기들은 버리는 걸 되고 G7에 젤렌스키가 갔거든요. 예. 트럼프가 안 만났어요. 네. 그러면은 푸틴한테는 절호의 기회의 창문이 열린 겁니다. 저기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 신경 쓰고 여기 신경 안 쓴다는데 이때 맘 놓고 조진 거라고. 그러니까 저 짝이 이게 연동돼서 같이 올라가. 그러네요. 그러면은 보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세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의 구간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난 이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이 국내 평론가들이 아니라다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의 전쟁이 다른 장소에서의 전쟁을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난달에 인도 파키스탄도 저기 거기서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 위험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데 나는 트럼프하고 저 네타냐후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조합이요. 한 사람은 완전히 머리가 비었고 한 사람은 완전히 극우의 망상에 젖어가지고 이 두 지도자의 조합이야말로 완전히 저기 중동의 평화와 번영을 말아먹기에 딱 좋은 조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고 트럼프하고 푸틴의 조합은 거기도 마찬가지. 유럽의 평화를 말아먹기에 딱 좋은 조합이라.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올라갔다는 게 나는 이 구조가 심각하다고 봐. 그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은 트럼프가 G7에서 빨리 간 게 이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중재하지는 뭐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이스라엘 편 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 뭐 이스라엘 편을 두고 있고요. 뭐 군사적 지원을 이제 아주 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중재자로 나섰어요. 네. 뭐 시리아 뭐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섰잖아요. 나서다가 네타냐후가 그냥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네타냐후는 뭐 이라크 오시락 원전 폭격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이제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시리아 원전 폭격도 그렇고 이란 원전 폭격도 그렇고 상당히 핵에 대한 그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 국가는 그렇죠. 생존을 할 수 없다. 때마침 이제 IAEA에서 NPT 협정 미준수 사례로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스라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뭐 6월 12일 날 폭격 전날 뭐 그렇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정통파 유대교인들을 징집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전선이 확대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병력이 이게 전체 인구가 800만 명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병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야 레바논 전선 있죠. 그 다음에 가자지구 전선 있죠. 이제 이란 전선까지 한다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파 유대교인들을 징집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네. 야 의회 해산해 아.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가까스로 살아났잖아요. 한 표 차로 네. 12일 날 차입니다. 잘못했으면 이제 총리 날아가는 건데 한 표 차로 이제 생존을 하다 보니까 그럼 희생양을 찾아야 돼. 지 관심을 국내에서 위기를 외부에서 찾는 이 전통적인 그렇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희생양 이론인데 희생양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야 이거 명분 좋다. 이란 때리기 명분이 상당히 좋았고
그 2,000km 이상 되는 데를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가갖고 이 핵시설 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 수뇌부 이런 수뇌부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함으로써 또 성공을 해버려요. 성공을 하다 보니까 또 예.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의 그 생존 공간이 다시 열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동조해주고 동조해주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예. 그나마 한국의 어떤 생존과 음. 직접적인 관련이 적었어요. 근데 저 여기는 여기는 석유가 지금 예 기름이- 원유의 아이고. 우리 70% 이상을 중동에 네. 의존하고 있고 또 이 원유 수송 라인 초크 포인트가 호르무즈에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가 이제 만일 딱 차단된다면 이란이 뭐 죽는 이란은- 상황 그냥 봉쇄시키면 이란은 실제로 그 봉쇄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봉쇄된다면 한국은 진짜 타격받죠. 네. 정말 이게 한국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잘 대응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면 이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더 걸리고 네. 이런 또 수송하는 데 있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이거 걸립니다. 지금 오늘 이란 대사 우리 의원님 만나신다는 예. 얘기가 아니 저도 저는 이게 의원 친선 예.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의원 친선을 하는데 저는 콜롬비아를 지원했는데 예.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전화 와서 예. 급하게 만나고 싶다. 예. 아니 난 콜롬비아를 지원했는데 왜 이란 대사가 저를 만나려고 하냐. 이란 대사가 지금 예, 직접 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네. 그래도 알고 봤더니 제가 이란 의원 친선 협회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도 모르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새로운 거를 제가 좀 예. 알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뭐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뭐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당사국의 대사가 오는 거니까 네. 한번 만나 보면 어떤 얘기를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조금 나중에 좀 후일담 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예. 하여튼 뭐 이래저래 두 가지 큰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얘기 잠깐 좀 해보면요. 대통령 돌아오자마자 국내 현안 특히 국무회의 열면서 추경을 지금 했습니다. 네. 특히 민생 회복 지원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나는 지금 이 추경과 관련해서 네. 보편이냐 선별이냐 네. 또 뭐 얼마를 주느냐 갖고 말들이 참 많은데 논란이 조금 있죠. 나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대표적 논쟁이라고 봐요. 네. 자, 우선 이거를 뭐 빚을 내서 주변 재정이 어떻게 되냐 별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문제라면 일단은 줘 놓고 네.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다 환수하는 게 받아버려요. 아니 구간이 소득이 많다. 어? 예. 이거 그것도 방법이네요. 1억 4천 뭐 저기 국회의원들 받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한테도 나간단 말이야. 이번에 재난지 거 뭐? 뺏어버리. 그러면은 연말 때 그만큼 세금으로 거둔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일단은 다 줘서 네. 저기 이 경기에 마중물을 해놓고 네네네. 나중에 보니까 쟤들까지 준 건 좀 그렇잖아. 그러면 세금 내세요. 그럼 되는 거야. 나중에 환수하면 되는 걸. 예. 주는 단계에서부터 준해만이 이걸 가지고 따지면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자가 자그마치 14,400명인데 50대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50대 남성이. 그다음에 2위가 40대 남성이 올라갔는데 전년 대비 15%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었습니까? 어. 가장 힘든 60대가 3등이에요. 옛날엔 60대가 1등이었거든. 예.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안 죽어도 돼. 이 사람 죽기 전에 상당 기록이 가계문 곧 닫습니다. 대부분 그거죠. 대출금 만기 돌아오면 대부분 사람이 다 이거- 돈이에요. 뭐 그러면 4, 50대 남성들이 누구냐? 가계에 가장 책임이 많은 계층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기 뭐냐 10,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기 뭐냐 작년 한 해는 죽음의 한 해를 겪은 거고 15년 만에 처음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50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저 코로나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국가가 방역 차원에서 저기 거리두기라는 어떤 피해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기 대출을 해주고 지원은 안 했잖아요. 음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 살려보자 해서 돈을 쓰고 그랬는데 개 중에는 조금 원래 잘 나가서 줄 서서 먹는 데 있고 네. 아니면은 저기 했는데 그건 연말에 다 카드만 저 거래한 것만 봐도 다 나오면은 그때 가서 세금으로 거두면 됐지. 지금부터 무슨 빚을 내네 뭘 안 해. 아니 빚은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난 이런 식의 논란이 안 주기 위해서 별 지랄 연병을 다. 예, 야다. 예, 알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 그러면 가계 빚은 괜찮습니까? 나라 빚은 그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이 아니라 응급처치예요. 약간 거기에 그 가까워요. 보수 뭐 예를 들어서 언론도 그렇고 또 국민의 같은 경우는 좀 삐딱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네. 네. 뭐 삐딱하게 보는 거는 뭐 네. 김문수도 30조 추경 얘기를 했었고요. 네, 원래 했었어요. 취임하자마자 네. 본인이 이제 30조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네. 때문에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에 대한 생존을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무상 지원 이제 이 코로나 때 이제 네. 그냥 무상으로 이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못 갚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이거 지금 오는 거거든요. 예, 못 갚는 거예요. 그때 누적된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재정이 어떻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코로나 때도 우리는 안정적이었다 빚이 뭐 이랬다 이랬는데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때 엄청 국가 재정이 빚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 이유는즉슨요 그냥 야 살아 하면서 그냥 무상으로 돈을 줬다. 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지. 네. 무상이라기보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 그나마 저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뭐냐면 5천만 원 이하 7년인가요? 네. 연체. 음흠. 이게 뭐냐면 이게 1,000만 원이 뭐 잘 사는 사람들한테 5천만 원,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무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1,200의 목숨 걸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죠 40, 50대. 예. 그래서 이제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의 곱하기 30을 해야 자살을 한때 생각한 사람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30만 명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저기 역대 최고 폐업률입니다. 네. 자 모든 지표를 다 보십시오.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그러다가 연말에 계엄으로 마지막 치명타를 맞아요. 일격을 날린 거거든. 예. 그때 손님들 또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화 차원에서 마중물과 민주주의 회복, 그다음에 국정 정상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는 돈 풀면 인플레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예. 지금 금리 많이 낮아지고 있고 예. 이제 잡혀 나갈 때 이럴 때 체력을 갖다가 그래도 보전하고 보약 좀 먹고 이제 좀 힘 좀 내셔야지. 아 나는 우리 사회가 이걸 재정 건전성 논의로만 얘기하는 게 정말 건강하지 못하다. 네. 이러고요. 자 그동안에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데 깎아준 세금이 얼마입니까? 87조예요. 다 깎아줬어요. 다 깎아줬어. 깎아주고 뭐. 그런데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전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3%였다고. 네. OECD 평균이 26%였어요. 지금 17%입니다. 그러면 OECD 수준으로 다시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은요. 네. 290조가 더 거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일단 뭐 국무회의 열어서 결심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또 될지 또 국회에서 또 예결위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최강 디펜스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부수장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